갑자기 뒤통수가 따갑니다. 이 별들의 카톡방이로 불렸던 정준영 씨 등이 포함된 이 단체 카톡방 멤버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첫 성폭행 피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2016년 3월이에요. 여성 A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 A씨는 정준영 씨의 팬 사인회 후에 정준영, 최종훈, 또 김모 씨 등등 그 단톡방에 있었던 멤버 5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아파서 이 여성이 일어났어요. 지난 밤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여성이 기억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성 주장은 그 5명 애들이 다가오더니 속옷 찾아봐라 라고 놀렸다는 거예요. 당황한 A씨는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서 그대로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여성 지난달에 이 단톡방 사건 보도 후에 이 A씨가 최종훈과 김모 씨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혹시 너네 내 몰카를 찍었느냐? 그러자 최종훈과 김 씨는 너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으니 믿어달라. 걱정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A씨는 고심 끝에 5명을 고소하기로 결심했고 오늘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이 A씨가 한 언론 매체와 이 여성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톡방 멤버 5명과 3차례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술을 마셨는데 좀 취하긴 했지만 연예인들이 2명이나 있고 몇 년 동안 알던 친구들이라 당시에 큰 경계심은 없었다.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놨다고 한 잔 더 마시자고 했는데 술을 마시자마자 내가 그때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일어났는데 최정훈이 웃고 있었다 옆에서. 그러면서 속옷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을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물건처럼 가지고 놀았다. 꼭 그들이 죗값을 받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일단은 손수호 변호사님 네. 여성의 현재 주장이 여성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황들을 보니까 손수호 변호사께 보시기 좀 어떠세요? 일단 피해자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종류의 범죄의 피해자들은 사실 상당한 용기를 내고 결단을 해야만 이 가해자들에 대해 형사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단 끝까지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고소를 하면은 먼저 이제 고소인이 이제 수사관서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 피고소인들을 조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그때 진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 수사 관계자를 대면해서 본인이 당한 이야기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심이 필요한 건데 그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이제 고소하기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예. 아무래도 그 진술을 함에 있어서 믿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만에 하나 거짓으로 다른 사람 형사처벌 받기 위해서 거짓 고소했다면 또 무고죄가 되는 것이고요. 예.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믿을 만한 부분이 충분히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또 증거입니다. 증거죠. 네, 증거가 없다면 사실 아무리 정말 피해를 입었어도 이제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설령 기소됐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냐 그리고 또 그걸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어디까지 나왔느냐 예.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이미 수사기관이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렇다면 수사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수도 있겠죠. 예, 카톡방의 음성 파일과 이 사진들을 아마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여성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네.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기억을 잃었고 머리가 아파서 다음날 깨어났다. 소위 논란이 됐었던 이 물뽕의 전형적인 네. 증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버닝썬 사건을 우리가 처음에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 물뽕을 통해서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증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동안 사실 단톡방에서는 디지털 정도의 성범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대중 연예인들 사이에 디지털로 이렇게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디지털에 나오는
그 성범죄 영상 자체가 예.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라라는 게 지금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네. 더욱 충격을 주고 있고 이 여성은 지금 본인이 이렇게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한 이런 심경을 표현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첫 번째는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본인이 했고요. 또 과연 경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다음에 자기의 신변은 거꾸로 노출이 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때는 물뽕 때문에 인식을 못하고 나왔지만 이런 단톡방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게 알려지자 자기도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공익 제보한 국민권익위원 변호사를 통해서 그 영상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하고 굉장히 지금 충격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사진 등등을 대화방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고 그렇군요. 또 피해자도 명확하고 이 피해자가 사건이 있었던 날이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승리의 팬 사인회가 있고 그거를 뒤풀이하던 장소였다는 데서 사실은 조금 더 충격적이라고. 정준영의 팬 사이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무서운 건 뭐냐면 사실 디지털 성범죄도 무섭지만 이 정도면 사실 윤간, 소위 특수강간죄에 해당이 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진실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현국태 변호사님, 만약에 지금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그날 밤, 정신을 잃었던 그날 밤에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과 사진 등등을 이미 경찰도 확보했다라는 건데 집단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굉장히 무겁죠. 예. 예. 근데 문제는 하나는 뭐냐면요. 물론 이게 피해자의 의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데 경찰이 그럼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지금 뭐 150명이나 수사를 꾸리고 한 달 이상 수사하고 있었는데 아까 손소 변호사 말씀처럼 한 명이 아닐 가능성도 많은데 자료는 다 나왔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기초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본인이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가장 중요한데 본인이 일단 그 당시 기억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나오는 이제 어쨌든 사진이라든지 음성 이런 것밖에 없는데 상대방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거기에 나온 것조차도 부인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결국은 수사를 하거나 재판을 받으려면 증거가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들어오고 나간 뭐 호텔의 CCTV라든지 아니면 그 전후에 이런 것 증거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다 수사가. 예.